네, 문 닫아주세요. 두피 이론 먼저 할 거고 이론 한 다음에 실기를 할 거고요. 보통 저 두피 하기 전에 모발 생장 주기랑 두피 타입이랑 탈모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모발 생장 주기는 지난주에 들으셔서 알겠지만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보통 기간도 있지만 범위를 좀 많이 아셔야 되는 게 성장기는 모발은 전체 모발의 85%, 퇴행기는 5%, 휴지기는 10%. 요걸 해서 머리를 설명을 할 때 우린 이 85%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5%와 10%가 빨리 다시 성장기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두피 관리를 하실 때 두피는 기본적으로 두피 있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하고 영양분과 산소를 제공을 하는 건데 탈모 관리할 때 많은 분들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라고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호전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전 반응은 뾰루지가 많아지는 거. 기존에 나와 했던 노폐물이 빠지는 과정이랑 4기, 5기는 머리는 1, 2, 3, 4, 5기로 나눠져 있는데 1, 2, 3기는 성장기고 4기, 5기는 휴지기하고 퇴행기예요. 그래서 원래 빠져야 됐던 머리카락들이 빠지는 거. 그리고 원래 건강하게 있는 머리들은 더 굵어진다는 걸 설명을 해주시면 되시고 머리 탈모가 많이 유지가 되셨던 분들은 두피형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피지 않게 굳어있던 각질이 탈락하고 외관상으로는 각질이 좀 많아질 수 있고 그리고 독소 관리를 하다 보면은 두피가 조금 말랑말랑해져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건강해지니까 두피 혈색이 돌아오고 민감해진다는 거는 빡빡이 대머리분들은 두피 위에 핸드폰 올려놓고 진동 못 느끼시거든요. 그런 진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섬유화된 거는 두피가 경직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탄탄하게 굳어있던 것들이 쿠션감이 생기고 이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 이완은 사람들 두피 이렇게 딱 밀 때 여기 쿠션감이 생기는 걸 말하거든요. 대머리신 분들은 이렇게 밀면은 가죽이 보이지 살이 이게 쪼그라들진 않아요. 샤페이처럼 되는 게 건강한 두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모공이 넓어지면서 신생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모공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모공이 넓어지는 거는 독소관리 시점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나타나는데 이거가 뉴트리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이번엔 두피 타입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두피 타입은 정상 두피 거의 청백색이 말고 투명한 피부톤을 갖고 있고 모공당 모발수는 하나에서 3개 정도가 정상이에요. 유수 분별성 이상적이고 건강한 두피. 모공이 조금 열려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모공에서 2-3가닥 정도가 자라고요. 이렇게 얇은 거는 새로 자라나는 머리가 좀 얇아요. 근데 그 위에 2가닥은 조금 건강하고 굵은 걸 보시면 되시고 머리카락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얇은 거 하나에 굵은 거 얇은 거 하나, 굵은 거 하나, 얇은 거 하나에 굵은 거 2개 이런 건 괜찮은데 얇은 거 2개, 굵은 거 하나는 고객님 머리가 굵기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영양이 불균형하다는 증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성두피. 건성두피는 사람들이 피지량이나 수화기능 저희가 피부에는 피부막이 있다고 하잖아요. 약산성 피부막 이런 게 많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건조한 분들이 많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특징은 두피가 건조하고 윤기가 많지 않아요. 이거가 조금 글씨가 잘렸는데 이건 제가 정리해서 다 카톡방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각화된 표피가 제때 떨어나가지 못해가지고 모공을 좀 막고 있거든요. 두피 사진들은 처음에는 점점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피를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간지러운 부스럼 정도로 있지만 이게 유수분이 계속 깨져 있는 상태에서 건조함이 유지가 되다 보면은 각질이 점점 많이 일어나면서 두피에서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모공이 막혀버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소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성 두피, 이거는 남성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유분이 좀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 두피에서 하루 0.1g에서 0.2g은 정상 피지 분비예요. 근데 그것보다 많이 나는 경우에는 여기서 모공에 물이 고인 것처럼 기름기가 흐르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떡진 느낌이 많이 보이는데 점점점 모공이 막혀있는 게 보이죠. 사진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잠겨있는 느낌이 나게 되세요. 장난 아니다.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잠겨있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피지량이 많으신 분들이고 이게 계속 되면 냄새나 가려움 그리고 뾰루지 같은 게 좀 많이 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루성 두피는 지성 두피에서 더 악화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건데 피지셀의 문제가 가장 많이 큰 원인이고 끈적끈적한 두피하고 뾰루지 가려움증, 염증, 후반 불쾌한 냄새 떡 비든 뾰루지가 많이 보이는 건데 화농성 염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데 지루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시면은 빨갛게 일어나는 약간 접촉성 피부염 같은 느낌도 많이 나게 되고 아까 건성 두피랑은 조금 다른 게 비듬이 노래요. 그래서 건성 두피하고 지루성 두피 비듬하고 차이를 보실 때 냄새하고 색깔로 많이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루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염증 반응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각질이 우리 뱀비늘 뱀 허물 받듯이 덩어리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런 각질 같은 게 머리카락 구멍 타고 이렇게 머리카락에 차고 내려와요. 네, 더러워요. 그래서 탈모의 원인하고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스트레스성 탈모, 남성형 탈모, 유전형 탈모, 지루성 탈모, 원형 탈모, 출산 후 탈모, 폐경기 탈모, 비듬성 탈모, 견인성 탈모 엄청 많은데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탈모 약을 한정적으로 처방하는 이유가 그냥 결과적으로는 탈모 유형이 별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거의 지루성 탈모하고 전두 탈모, 오짝 탈모 이런 게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난 이런 게 원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탈모야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 저는 요 103호 강의장에서 판매하는 요 두피 카메라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가 안드로이드는 젠더가 바로 있는데 아이폰은 추가 트랜스를 사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노트북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고 있는데 모델분이 어느 분이시지? 현장 사장님. 촬영하는 거예요? 네, 촬영을 해야죠. 큰일이네. 이게 일반 두피 카메라랑은 조금 달라서 가정용이어가지고 약간의 스킬이 있어요. 사장님은 제가 컨트롤 S 눌러달라고 하면 눌러주시면 화면 밝기가 왜 화면 배터리가 없나? 그래서 하시기 전에 내 피부에다 먼저 대가지고 어느 정도 밝기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밝기 조절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가 밝기 조절이고 이거는 카메라 높이 조절이에요. 그래서 두피하고 그래서 카메라가 좀 잘 보일 수 있게 밝기 조절도 살짝 해주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사장님들이 이렇게 밀착하시는데 밀착하면 안 보이고 대신 상태에서 살짝 해주시면 피부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이게 들어주셔야지 잘 보이게 돼요. 들어준다는 게 100% 밀착이 아니라 네, 살짝 밀착이랑 살짝 이게 한쪽 면을 띄워주라는 거죠? 그리고 두피를 찍으실 때는 저는 보통 세 군데를 많이 잡는데 가르마 부분이랑 여성분들은 헤어라인 그리고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안 닦이는 부분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사람들이 앞에는 열심히 닦아요. 그래서 여기 옆통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가 제일 더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르마 라인하고 헤어 라인하고 가르마 이 뒤쪽 손이 잘 안 가는 부분 그리고 탈모 있으신 분들은 제가 두피 먼저 봐드릴게요. 해서 전체적인 두피 모량을 봐요. 모량을 보고 머리가 유독 없는 부분을 찍어주시면 돼요. 카메라가 제가 보기 때문에 조금만 끊을게요. 그래서 우선은 가르마 먼저 봐드릴게 해가지고 가르마 있는 데를 깨끗하게 나누신 다음에 손으로 잡고 V자로 잡으신 다음에 이 가운데 두피 부분을 이 카메라의 중앙을 찍어주시면 되시거든요. 안 보여. 제가 저쪽으로. 하나 다 깨끗해요. 어느 쪽을 살짝 든 거예요? 그냥 카메라 됐을 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여긴 잘 감아요. 이거 한다고 방금 어떤 두피예요, 이런 건? 제가 우선 두피를 세 군데를 다 찍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컨트롤 S. 아 저기 촬영하는 거예요? 찍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찍을 거. 보통 요 헤어라인 부분이 좀 많이 얇아져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찍으실 때는 과감하게 확 잡으세요.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거 잘 없어요. 조절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결대로. 카메라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되게 얇다. 오. 다르네. 어머 어머. 그 정도예요? 되게 굵기 지금 차이가 나. 두께 차이가 엄청 잔머리. 이것도 없었어요. 컨트롤. 흔들렸어. 너무 빨리. 여기가 제일 좋아요. 깨끗한데요? 나 카메라 이거 한 번만 더. 사장님이 컨트롤해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사장님 두피가 좀 건조하신 편이신데? 그래. 나 지성인 줄 알았는데. 샴푸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너무 과도하게 건조하면은 머리카락에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요. 두피 쪽에서도. 어떤 걸 보느라고 여러 군데를 보는 거예요? 우선은 하면서 제가 원하는 부분 못 잡으면은 아 두피 혈색 좀 보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 찾으시면 돼요. 더러운 부분은. 저희도 카메라는 확대가 되지만 우리 눈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라서 이렇게 못 찾을 때는 어머 두피 혈관 일어난 거 같고 많이 민감하시네요 뭐 이러면서. 뒤쪽은 그냥 깔끔하셔서 그냥 아무 데나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찍어주세요. 컨트롤했어. 찍힌 거야? 흔들렸어. 뭐 눌러야 돼? 이거는 모공에서 피지가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기름에 좀 담겨 있잖아요. 저녁 때 찍으면 기름이 더 많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 기름이 많은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지루성은 아니세요. 근데 보시면 피부가 어때요? 좀 빨갛죠? 붉은기가 보이죠? 그래서 두피가 많이 민감하세요. 혹시 샴푸는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라고 물어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해서 난 건조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건조한 게 아니라 두피에서 유분막이 없어지니까 보호막을 만들고 계속 피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샤프를 할 때는 내가 원래- 지성이라고 느낄 수 있겠다. 그쵸. 근데 원래 두피 샴푸는 이틀에 한 번 꼴로 하는 게 가장 건강한데 사람들이 내 피지 이게 냄새가 난다는 생각 때문에 매일을 해요. 그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굉장히 두피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 두피 탄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원인이 되겠죠. 이쪽은 헤어라인인데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네. 아까 저희가 모공 하나에서는 머리카락이 몇 개가 나야 된다고 했죠? 한 개에서 세 개.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근데 어떤 머리는 굉장히 굵은데 어떤 머리 굉장히 얇잖아요. 그리고 모공이 굉장히 닫혀 있는 게 보이죠. 사람들은 이 페이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은 화장도 하고 그리고 세안도 많이 하고 샴푸도 하면서 많이 거품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 제품을 쓰시고 나서 샴푸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많이 얇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앞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페이스 라인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굳이 내가 지금 탈모가 아니더라도 이 앞부분에 조금 더 건강한 두피하고 모발을 위해서 그렇게 틱택팅을 좀 유지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은 피부가 조금 주름이 많잖아요. 두피가 좀 맨들맨들한 게 정상적인데 주름이 많을수록 그 건조해서 많이 자극이 가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부 건조하신 편이세요? 그렇진 않아요? 다 그냥 유분기가 많아 보여요? 지금은 중성. 옛날에 좀 건조하셨었어요? 옛날에 맞아요. 음. 유분이 부족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주름 부분에 기름이 많이 끼게 된다는 거를 조금 다시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두피 같은 경우는 뒤쪽은 아침 저녁으로 샴푸를 하시니까 노폐물이 많이 끼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두피가 거의 이런 두피가 많아요. 그냥 피지가 전체적으로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유분기가 있는 두피? 이런 두피가 또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껴있는 경우. 저희가
두피 4기, 5기에서는 머리가 빠져나가는 시기였는데 이렇게 노폐물이 있는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탈락하는 머리를 피지가 잡고 있겠죠. 그럼 얘가 못 빠져나가고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머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날 머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 머리가 못 자라나게 됐죠. 그러다가 샴푸를 하면서 얘가 빠지게 되면은 그 빠지고 나서 다시 자라날 아이가 정신을 차리는 동안에 모공이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 수가 줄어드는 거라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딥클렌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런 머리에 빠져나갈 머리카락들이 두피 피지에 잡혀 있으면은 머리가 못 빠져나가서 평상시에도 집에서 클렌징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뉴트리올 샴푸를 하고 나서의 상태예요. 모공이 굉장히 열려 있죠. 모공이 이쪽에 좀 뚫려 있고 피지가 많지 않은 게 정상적인 두피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두 가닥은 굵고 한 가닥은 좀 얇잖아요. 이런 색의 머리가 자라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뉴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두피 관리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에서 했을 때 제품을 바르고 미스트기를 씌워서 각질을 풀려내고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각질을 스케일링을 하는 게 기본적인 두피 관리라고 하면은, 뉴트리올 샴푸 같은 경우에는 샴푸 거품을 얹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좀 불려내는 작업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건 뉴트리올 샴푸만 활용을 해서 스케일링을 한 거라서 그런 살롱에서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은 게, 근데 또 몇몇 분들은 그럼 일반 샴푸도 5분 10분 내가 마사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하지만 샴푸를 하고 나서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은 피부 혈색을 보세요. 샴푸를 하기 전에 피부랑 샴푸를 하고 나서의 피부 조금 더 붉은기가 완화되고 청백색이 올라오죠. 두피 컨디셔닝이 되기 때문에 두피가 조금 더 진정이 되고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라고 티업을 하게 되면은 일반 샴푸는 내 그냥 각질을 스케일링을 하는 용도지만 이 샴푸는 두피에 있는 각질을 빼주면서도 두피에 영양분을 준다. 이거는 뉴트리얼을 하지 않고 그냥 컨디셔너까지만 한 두피라서 확실하게 두피 샴푸에 대한 특장점을 설명을 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네, 이제 실습. 네, 이게 어차피 머리 전체에 다 들어가요? 네. 두상이 작으신 분들은 한데 보통 남성분들은 두피 면적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더 짜시는 게 좋고, 처음부터 많이 짜는 걸 저는 권하진 않아요. 네. 브러쉬가 이게 없으니까. 완벽하게 축축하게 안 돼도 되는 거죠? 네, 두피를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피에만 확실하게 발리면 되거든요. 전문가 저렇게 빠르지. 나도 저렇게 빠르지. 굉장히 빠르. 저 10년 동안 직업입니다. 지금 브러쉬가 없어서 손으로 하시는데 그 염증 있으신 분들은 손으로 하면 아파요. 아프기 어. 때문에 브러쉬를 꼭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바르고 중간중간 이렇게 비벼주시면은 분포가 확 발리겠죠? 그리고 두피에만 발라주시는 걸 권장하는 게, 머리카락 발리면은 어차피 낭비예요. 제가 저것만으로 좀 시원한 것 같아. 뒤에서 앞으로 저걸 약간 흉내를 줬죠. 저 뒤치들을 뒤에서 앞에서 뒤로. 앞으로 하면 추노되잖아. 추노되잖아. 잘생겼다. 그리고 이제 두피 안 좋으신 분들이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샴푸하시는 분들이 두피에 열이 좀 많아요. 그래서 두피에 열이 많으면 노폐물 형성이 더 빨라지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조금 편두통 같은 게 많이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피에 열을 내려주시는 게 중요하신데, 요걸 하시게 되시면은 두피에 조금 혈액순환이 되면서 두피가 조금 더 쿨링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한 번 더 짜셨는데 이분은 머리가 크신 편인가요? 아, 제가 원래 조금씩 열어봤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아까 이만큼 짜셨는데? 아니요. 이게 퍼져서 그렇지 한 5g 짰나? 하루에 샴푸를 2번 하는 게 좋지가 않으면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아침에는 물로만 헹구시고 스타일링을 하시고 저녁에 샴푸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스타일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저녁에 머리를 안 감으면 굉장히 찝찝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은 그냥 물로 스타일링을 하게 해서 머리가 죽은 걸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로만 대충 이제 헹구고 나오신 다음에 스타일링 하시고 저녁에 샴푸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죠. 이렇게 두피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은 갈바닉을 켜시고
4번으로 맞춰서 저 진짜 시원. 올려주시면 돼요. 두피 헤어라인에서 여기부터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공 이런 데 솜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갔던 헤어라인보다 1에서 1.5에서 2cm 정도 내려가가지고 천천히 올려주시면 되시거든요. 진짜 시원. 쭉 넘기실 때 그 정수리가 아니라 우리 꽃갈모 쓰면 약간 뒤쪽에 쓰잖아요. 그 정도 높이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어때 시원해요? 완전 시원해. 감사합니다. 짱이야.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민감하시거든요. 이쪽 같이 여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남자든 여자든 헤어라인이 이뻐야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많아서 짱 시원해. 모자로 없어. 머리가 늦게 없어. 그리고 귀 라인 있는 데는 이쪽에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살짝 내리신 다음에 끌어올리시면서 올려주시면 조금 더 시원하다고 하시고 리프팅이 많이 되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5분 정도 돌리는데 저는 한 10초에 한두 군데 정도 올라가거든요. 약간 박음질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되시고 힘드시면 고개 살짝 꺾으시면 돼요. 소름. 바뀐 헤드가 확실히 편해요? 네, 확실히 하기 편해요. 그리고 바디 때 진짜 시원. 덜 팔꿈치에 무디가 와요. 과거에는 헤드가 일자였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옷이 불편하거나 하면 굉장히 불편했는데 얘는 헤드 자체가 좀 꺾여 있다 보니까 그냥 확실하게 손을 좀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정현사님 전에 거랑 비교돼요? 좀 느낌이? 저 전에 거 이렇게 못 받아요. 너무 아파서. 아 진짜? 네. 근데 이건 진짜 시원하고 좀 잠이 올 정도? 되게 시원해 근데. 완전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두개골이 뒤쪽에 조금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힘으로 올리면은 아파요. 그래서 그냥 두피를 좀 타고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좀 관리를 받고 있구나? 이게 관리 마사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툭툭 걸리거나 끊기면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두피 염증 있는 사람들도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게 힘을 줘서 머리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자가줄리를 이용해서 두피에 있는 근막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막 힘을 줘가지고 막 비비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크게 물이 나는데 만약에 염증성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품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막 하신 분들은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 부분을 좀 피한다거나 염증 심한 사람은 바디바 발라놓고 관리 좀 한 다음에 들어가면 염증이 나서 상처가 나 있는 피부에 갈바닉하면 따끔하거든요. 손질 느껴서 못해요. 진짜 심한 분들은 그런 분들은 고체 바디바를 얹어놓기만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염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그 뒤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받으니까 진짜 좋다. 나도 갖고 싶다. 바디를 얹어놓는 거 얼마나 다른 제조. 얹어놔요? 5분 이상. 이걸 브러쉬로 이렇게 고체 바디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는 거. 고체 바디바를 얹어놓으면 돼요.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면 돼요. 5분 정도 다 돌리기 전에 저기요. 이렇게 또 한 바퀴 돌리면 조금 시간이 남아요. 그럴 때는 헤어라인들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아요. 사실 이 뒤쪽은 머리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식을 할 때도 뒤에서 끌어오는 이유가 뒤에는 머리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앞쪽이 남는 시간만큼 조금 더 돌려주시는 게 조금 더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같은 강도로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아픈 부분은 약한 거예요? 그 두피가? 조금 아픈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혈류가 많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은 두피가 피부도 어느 부분은 지상이고 어느 부분은 건성이고 좀 많이 있잖아요. 두피 같은 경우에도 부분별로 조금 더 건조한 부분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두피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머리 기신 분들은 머리 이렇게 잡고 하시면 돼요. 묶거나 잡고. 죄송해요. 진짜 시원할 것 같아. 선생님이 역사님 되게 피곤해 하시는데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델 해드릴게요. 모델을 해주신 달바딘 말고. 제바디로 얹어놓고 주는 머리가 작으니까 끝나질 않네요. 5분 이게 길었나? 끝났다. 하고 나면은 이제 샴푸를 할 건데 저희가 할 때는 조금 프로페셔널을 위해서 이렇게 펌핑을 쓰시는 것도 있는데 집에서 할 때는 손이 젖어있으니 이게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로드샵 피부 하는 데서 이렇게 코밍 이렇게 거품 축축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 2, 3천 원 하는데 그거 추천해드려요. 그게 조금 더 거품이 오밀조밀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보통 샴푸할 때 저는 10g 안팎으로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밑바닥에 살짝 깔리는 정도? 이게 볼 사이즈마다 다른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가 한 8g 정도 안팎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 있으신 분? 그리고 집에 쓰실 때는 조금 미온수가 거품이 더 잘 나요. 하지만 참을 쓸게요. 그래서 한 1대1에서 1대2 정도? 기존의 니트오일은 굉장히 액상이라서 그런데 얘는 약간 크림 타입이어가지고 물이 조금 더 들어가도 크게 불편감은 없더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 시원해. 이거 냄새 너무 좋아. 맞아, 향이 진짜 좋더라. 이게 해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손에 묻잖아요. 그러면은 펌핑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쓰라고. 머리에 샴푸 뿌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워. 건선 선생님한테 샴푸 받으면 진짜 시원해. 저요? 저 별거 없는데? 와, 안 망가진다. 퍼포먼스가 필요한데. 이 손길. 안 보여. 그래서 하실 때 집에서 저는 전문가니까 손을 잘 쓰는데 만약에 내가 소비자를 해줄 때는 구기셔가지고 여기로 해주시면 돼요. 나 요거지 해봐야지. 여기로 우리 주먹질 하는데 그 손으로 여기. 아, 요 앞에. 여기. 이거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5분? 네, 이렇게 하고 5분 동안 하는 동안에 항상 이게 거울을 보고 있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머리는 항상 정돈을 해주시는 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이 없어요. 거울을 없애버리면. 맞아, 머리 막 이렇게 싹 붙이면 뭔가 민낯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나 거울 없어서 괜찮아. 티아샵의 미호 원장님 빨리 달려고 해주잖아요.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놓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수다를 떨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더 녹이기 위해서는 어깨를 좀 풀어주는 게 좋거든요. 살짝 붙여주고요. 어깨 부분 할 때는 한 그러게. 500원 정도? 지민이 뭐, 한뭐 여기까지. 기존 하고 굳이 많이 안 바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닦을 부분이기 때문에 거품 묻어도 저는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4번을 눌러서 시작점은
여기 머리 헤어라인 시작 부분인데 여기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간 부분부터 시작할 거고 도망가지 못하게 머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누르신 상태로 쭉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빠있는 데는 조금 살짝 스무스하게 내려가 주시면 되세요. 하고 옆에 들어가는 부분에 맞춰서 옆부분에서 한 번 더. 이게 뉴트리얼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림프의 간격하고 같은 간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고 여기 어깨 쇄골 살짝 힘줘 보시겠어요? 그럼 이쪽에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꾹 누르고 쓸어오듯이 꾹 누르고 쓸어오듯이. 이게 평상시에 갈바닉을 받으신 분들은 별로 안 아픈데 갈바닉을 많이 안 받아보신 분들이나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좀 아파요. 그래서 살짝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리 풀어주는 거랑 두피랑 뭐가 연관이 있나요? 두피가 우리가 이제 두피 관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전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산소하고 혈액이 가야 되는데 두피로 가기 위한 혈액 그 공간 라인이 어깨를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풀리지 않으면은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류량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위에 어깨를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흥 사장님이 제품 이제 두피 제품을 물어보셨는데 LED 마스크였나요? 헤어 그 탈모 치료용 LED 마스크라는 거예요. 이렇게 5분 동안 하고 여기는 살짝 풀어주시고 그다음에는 여기서 쭉 올라가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제끼소 쓰기는 한데 두피에 뼈 있는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두피 뼈 걸리는 데서 살짝 눌러줘요.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오는 부분에서 살짝 지그시. 그러면은 뭔가 마사지가 되면서 단순하게 풀리는 느낌뿐만 아니라 거기가 조금 뚫려가는 느낌?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목 뒤 뻐근하신 분들은 여기 뒤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살짝 걸고 안 통해요. 네, 손 잘 잡아. 딱 잡으신 상태에서 앞머리를 살짝 뒤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쭉 올려주시면은 어때요?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머리 감고 오는 거죠? 네. 말리시면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샴푸하신 상태에서 두피만 깨끗하게 수분기를 빼주시면 돼요. 얼굴이 더 작아진 거. 무슨 멋있지? 그래서 타월 드라이만 한 상태. 전정국. 오 완전 전정국이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까 가르마 부분. 가르마를 다시 잡고 컨트롤 있어. 우와. 잠시만요. 그대로 있어. 얘 열린 거예요? 하늘을 비추는 모공이 좀 열려 있는 거. 현지 사장님 화면 찍어주세요. 이거 이따가 사진 보여줄 거라. 찍으세요. 됐어. 조금 아까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가 찍을게요. 진짜 깨끗해졌다. 피지 상태. 이거 여기가 가르마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샴푸하고 난 상태에서 가르마 부분. 우와. 모공이 좀 열려있죠. 뚫려있죠. 저는 보시면 이제 물론 기본적인 스케일링 위한 샴푸 작업은 했지만 샴푸를 얹어놓고 5분만 있은 상태에서 스티머나 물리적인 자극 없이 이 정도 뚫려있다라는 거는 샴푸만으로 이 정도 빼는 게 사실
어려워요. 하고 나서도 뭔가 잔류물이 남아있다거나 모공이 깨끗하게 보이게 샴푸하는 건 어려운데 그냥 거품을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빠진다라는 거. 그리고 가르마 부분에도 조금 피지가 조금 이제 주름 결 따라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피지가 약간 노폐물 같은 게 쌓여있고 지금 보시면은 모공이 좀 살아나 있죠. 그리고 그 잔 주름 같은 것도 조금 펴져 있는 느낌 보이지 않으세요? 두피에 조금 수분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그러고 잔주름도 많이 줄어들면서 두피 혈색이 좀 좋아졌어요. 아까 조금 이제 탁한 느낌이었다라면 조금 더 백색으로 그리고 여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좀 건조한 느낌이 들면서 모공은 열려 있지만 피지가 다른 부분에 분포가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두피 마지막 보면은 주름 부분에 이제 껴있는 피지가 많이 줄어들면서 모공이 있는 머리카락들이 그 노폐물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뒤쪽에 클렌징이 잘 안 되시는 편은 아니신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샴푸를 하시다 보니까 과도한 피지 분비, 건조해서 생기는 과도한 피지 분비가 있는데 그런 걸 조금 잡아주면서 두피 혈색을 좀 더 높여준다라는 거. 갈바닉을 하는 이유는 두피 혈류량을 증가를 시켜서 두피가 컨디션이 좀 좋아지게 만들어지는 용도인데 두피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손에다가 한 2번 정도 해가지고 손가락 끝에다가 펴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토너 느낌이랑 비슷해서 끈적이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헤어라인 있는데도 좀 충분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봐야 돼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스타일링이 너무 잘 됐네요. 맞아요. 모공이 원하는 진짜 잘 대로. 살고 이게 영양 토닝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륨 부스터를 많이 쓰시거든요. 부스터 안 써도 될 만큼 세럼의 영양분이 좋고 떡지거나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산뜻하게 볼륨 잘 살아요. 제가 아침에 미용실 출근할 때 볼륨 드라이 다 해놓고 영상 찍기 전에 사진이랑 영상 찍고 나서 세럼하고 나서 사진을 봤는데 볼륨이 더 살아있어요. 그래서 톡톡톡톡 해주시거나 살짝 중간중간 지압해주시면은 조금 더 시원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